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기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엄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요, 양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택은요, 앞에 엄택은 우리가 경국대전 예전에 실려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번에는 양택은 경국대전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굳이 경국대전에서 법정까지 실어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국대전에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건축법이 있는 것처럼, 그죠? 건축이나 국토에 관한 어떤 것은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 것처럼 집을 뭐 어떻게 짓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굳이 국토법에 라든지 뭐 건축법에 기본적으로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의장 규제를 우리는 굳이 하진 않겠죠. 그죠? 뭐 요즘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 국가니까 과거에는 왕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양택의 조건은 굳이 이렇게 막 규제를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어떤 철학이 담겨 있으면서 물론 뭐 이것도 전부 다는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엄택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은 자손이 잘 된다 어짜고 저짜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는 믿진 않습니다. 근데 양택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저는 물론 이제 엄택의 조건을 잘 보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그 묘에 어떤 예를 다 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갔을 때 뭐 막혀있고 이러면 깝깝하니까 이렇게 약간 엄택을 고를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지를 고르는 데는 사실은 엄택은 우리나라에 어떤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그거로 봐서는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양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나라는 것이 가장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뭐예요? 뭐 개인주의다 이게 아니고요. 나 돈 버는 사람, 집주인, 기거하는 집주인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돈을 잘 벌어야 이게 잘 가족들을 거느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가장 기본이 부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부 다음이 건강이라는 거 아세요? 그 되게 웃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양택에 오늘은 요건을 할 건데요. 저는 집의 어떤 톤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해야 되니까, 그죠? 건강하지 않는 것은 부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의 건강과 부를 위해서 양택의 조건을 한다는 거죠. 자,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가 길택, 그래서 양택 삼요결 아니면은 그 뒤에 보면은 삼길택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 같은 양택 삼요결, 그 다음에 삼길택 뭐 이런 단어들의 어떤 요건으로 붙습니다. 야, 어찌 보면은 양택의 요건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집터의 좋은 조건을 택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이나 주거지의 건강, 부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떠한 방식입니다. 특징이고요. 여기에 이제 물론 여러 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임원 16지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적혀 있어요. 상택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최고였던 택지를 구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상택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상택지는 그 어떤 길을 구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업수나 임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자기 주택에 주택에 한해서 관한 어떠한 길을 보완하는 방법, 이렇게
길을 보완하는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압을 시키는 방법, 안 좋은 기운을 압으로 시키는 방법들이 임원 16지 상택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택지에 실려 있고요. 우리가 주택의 세 번 어떤 좋은 요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문입니다. 그죠? 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안방, 그러니까 안방이라는 것이 주인이 거주하는 방, 정말에서 우리 뭐 아버지가 돈을 벌면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방, 엄마가 돈을 벌면 엄마가 거주하는 방.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따로 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엄마가 주인일 수도 있고 아빠가 주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집안의 어떠한 대표자, 우리가 대표자라는 것이 결국은 집안을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는 입장이죠. 그죠? 먹여 살리는 입장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부엌입니다. 부엌. 좀 화장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어떤 그거는 있어요. 주의 보조 요건은 되는데 왜냐하면 그건 위생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본은 대문과 안방과 부엌의 관계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과거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먹여 살리는 사람의 어떠한 사주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서 양택, 엄택 뭐 이런 거 다 따지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서 여러분들이 대문 안방 부엌의 어떠한 개념하고 그 주택을 구하는 어떤 택지의 개념이 주인하고 잘 맞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인하고 잘 맞는데 그 주인이 보고 가장 좋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청력 우백호의 어떤 개념으로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에 어떤 허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만 잘 살피면 어찌 보면은 좋은 택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거지 건강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요. 임원 16지 상택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문과 안방하고의 관계. 자,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대문과 안방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대문과 안방에 관한 내용, 상생비화라고 그러죠. 서로 살리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부엌과 대문입니다. 그죠? 부엌과 대문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화장실은 변소, 그러니까 옛날엔 변소라고 하잖아요. 변소의 관계는요, 부엌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현대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째키고요. 원래는 이건 위생하고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문, 안방, 부엌 그게 서로가 살리는 기운으로 봤을 때 어떤 거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집터가 좋은 것은 가장 방위의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용혈사수하고 연결되는데요. 산과 가까운 집을 용혈사수를 판단하고 라고 했습니다. 도심지, 과거에도 도심지에는 집값이 비쌌죠. 그죠? 그래서 집은 양택 3요, 그러니까 택지를 구할 때는 용혈사수, 혈자리 가까운 곳에 구하고, 택지나 마을의 입지는 어떤 혈자리 가까우면서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3요, 그러니까 양택 3요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 집 자체를 짓는 데는 택지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구할 때는 어떠한 용혈사수의 혈자리의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딱 택지가 정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집 앉힐 때, 집 안을 앉힐 때, 주거지를 앉힐 때, 우리가 대문 안방이니까
집을 안칠 때는 우리가 주택 3료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방하고 그 다음에 대문하고 부엌의 위치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택 3료결 이렇게 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혈사수가 나옵니다. 아까 택지라든지 뭐 택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입지, 그 마을의 입지 전부 다 마을, 크게 본다면 마을이고요. 작게 본다면은 택지죠. 그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임수와 업수의 개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을이냐 주택이냐. 자, 근데 마을 자체도 크게 봤을 때 개념이 있고 그 안에 또 다 자기의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마을 자체가 이미 다 좋은 자리면 자기 집은 다 좋은 자리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용혈사수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건 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엮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양택론도 나왔었고요. 용혈사수도 다 나왔고요. 보국이란 단어도 다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 놓으면 여러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지금 같이 어떤 근원에서부터 왜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용혈사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용혈사수. 그죠? 자, 내용 적어 놨습니다. 한자입니다. 자, 우리가 용이라는 것 자체가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자, 풍수로해서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 우리가 좌청용, 우, 백호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처럼 이 용이라는 것 자체가 용이라는 개념만이 아니고 용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최고의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용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비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산맥 자체를 전부 다 기운 자체를 그리고 강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용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자는 용용자를 쓰긴 쓰지만 자, 그다음에 혈이라는 것이요. 자, 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가 뭉쳐 있는 곳이라는 저 구덩이 썼죠. 집가자 안에 집간에 구덩이를 썼죠. 그죠? 그래서 기가 뭉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용혈 이러면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기가 뭉쳐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사자는요. 여기에 지금 모래사자가 아니죠. 돌사자가 딱 같이 있습니다. 옆에 작은 산들과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산에 간에 있는데 요것에 작은 이렇게 돌이나 이런 것들 산이라든지 이런 건물 이런 것이 전부 다 사가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숲, 강가, 하천이 있는 곳. 그죠? 강가 앞에 강가 또는 하천이 같이 있는 곳을 우리가 용혈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어쩌고 저쩌고 남주작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죠? 자, 지금 나와있죠? 그래서 남주작 해놓고 자, 북, 좌우, 남 해놓고 그 다음 이런 곳에 앞에 지금 하천이나 이게 물이 있으면 이 자체가 이 산 자체, 산이 아니고 이제 용이죠, 그죠? 용 자체가 나를 둘러싸는 어떤 기운이 된다는 거죠. 혈 있는 자리가 나를 둘러싸는 어떤 기운이 뭉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혈사수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용혈사수 자체는 내가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서의 말 그대로 명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명당은 주로 음택에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대로서는. 근데 실제로 명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양택에서 원래가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용혈사수 자체를 우리가 어떤 단어로 봤을 때
그 자리 혈이 모여 있는 용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중심의 혈자리를 명당사수라는 곳이 그러니까 용혈사수는 곧 이꼴 우리가 혈이 모여 있는 명당이고 그런 곳에 내가 택지를 정하는 것이 양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혈사수가 있는 곳이 명당이라다라는 내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 뒤에 지금 이런 것이 그 뒤에 보면은 혈이나 명당으로 상과 물이 둥글게 우리가 이렇게 나를 감싼다, 마을을 감싸고 집을 감싼다. 이런 곧 내를 감싸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감싼다 이런 곳, 용혈사수 이런 곳이 우리가 명당이 나를 보호한다 해서 명당보국이라고 했죠, 그죠? 형국을 보호한다예요. 국가를 보호한다 아니고 국면, 이 국면 자체를 보호한다예요. 자, 그 다음에 보국이 나옵니다. 보국이라는 것은요, 울타리 안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 요 뒤에 보면 내가 지금 한자는 안 적었습니다. 앞에 형국이 있었죠. 국자는 어떠한 형상에 의해서 어떤 국면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방이 어떤 감싸서 혈 안에 있는 거죠. 그죠? 혈 안이라는 것은 진짜 현대말로 말하면 산에 쫙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산이 이게 내가 앉아 있으면 이게 울타리라는 거죠. 산 자체가 산을 우리가 용이라고 했으니까 용 안에 내가 딱 그 감싸 있어서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수와 조화를 이루면 명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쭉쭉쭉 보면은 하천까지 있고 울타리 안을 의미하고요. 용혈사수인 곳이 명당이고 이것을 이꼴은 보국이라 하고 이 보국이 우리가 길택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우리가 양택의 개념 자체가 용혈사수, 그 다음에 보국이라는 개념들을, 그 다음에 명당이라는 개념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엄택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혈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명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엄택으로서 몇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대에 와서 몇 자리 보는 거 명당 본다라는 개념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돈벌이의 수단, 그리고 원래 앞에 잘못되어서 아까 지금 사화에서 어떤 조상이 뭐 좋은 자리 묻히니까 뭐 했더라 뭐더라 해서 뭔가 막 전래대에 있어서 나온 전래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어떤 역사부터 어떤 내용들을 저는 엄택의 개념보다는 저는 사실은 양택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양하고 경복궁 그리고 이제 궁궐부터 들어갑니다. 궁궐 숲 들어갔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기법이라든지 이제부터 조경에 이런 철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건 앞에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철학들이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유네스코 유산 등재라든지 세계 농업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정말 더 깊이 공부하면 좋지만 그 깊이까지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경에 기획하는 분으로서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양의 위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